자, 여러분 자 61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엊그제 10월 22일 날 자 61회를 쳤는데요. 이제 요즘에 한능검이 워낙 인기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5, 6만 명 정도가 그 고급을 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난 60회 같은 경우 거의 기록 깰 뻔했습니다.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어쨌든 추론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합격률이 한 50% 수준인 걸로 봤을 때 그냥 시험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어떠냐? 이번은 저번 60회하고 또 많이 달라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해설 강의 촬영하려고 눈팅을 좀 해보니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눈팅을 좀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보통이다 하고 약간 어려웠다. 거기가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70점, 2급 따려고 하면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근데 1급 또는 초고득점, 90점 이상의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저번에 그 60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주제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타 주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여기서 기타 주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조선의 궁궐. 그렇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런 거에서 보통 문제가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지명.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한 4, 5문제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있거든요. 9급 공무원 시험. 이 공무원 시험이 4지선다형이고 얘가 5지선다형인데 똑같습니다. 난이도나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냥 탐구 자료를 좀 좋냐 안 좋냐, 칼라냐 흑백이냐 이 차이만 있다 뿐이지 똑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비중을 보면 정확하게 전근대사 6, 그 다음에 근현대사 4, 30문제, 20문제 딱 그렇게 안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보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현대사가 한 문제 정도 좀 더 나온 거 아닌가? 보통 현대사에서 5문제 내거든요. 근데 요번 6문제 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근대사하고 독립운동사 여기는 비중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대사 쪽이 한 문제가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여기 기타 주제가 안 나온 대신에 아마 고대사하고 현대사에서 한 문제씩 더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고등학생들이 8종 교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문제를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좀 디테일한 내용. 교과서 범위긴 하지만 좀 디테일한 게 들어간 문제가 좀 있어요. 아마 제가 정답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20년 이상 한국사 강의를 한 그 짬밥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초고득점하고 그 초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될 만한 문제가 대충 한 요런 문제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정도는요. 그래도 이 정도면 문제 어려운 축이에요. 한능검 수준에서. 이번에는 기타 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총평 영상에서는 이렇게 4문제 같이 한번 주요 문제 해설. 자, 요거 같이 한번 보시고 본 해설은 여러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그냥 본 해설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 해설을 좀 차분히 좀 들어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총평하고 주요 문제 해설에서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그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삼국의 통일. 삼국 통일 전쟁이죠. 자, 그런데 요 문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를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대충 뭐 660년에 백제 멸망, 668년에 고구려 멸망, 그다음에 이제 675년, 676년에 뭐 나당 전쟁,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못 풉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가가 지금 뭐냐면은 이 연정토라고 하는 사람이 연개소문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고구려 멸망 원인이 뭐죠? 지배층의 분열이잖아요. 그 지배층의 분열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 한 20몇 년 동안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죽자 이제 소위 이제 그 지배층 안에서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개소문의 큰 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이제 권력 투쟁에서 패하자, 동생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하자 당으로 투항을 하죠. 그리고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가 이제 신라로 이제 투항을 합니다. 고구려 지배층들이 완전히 개콩가루가 된 거죠. 그걸 묘사하는 사료가 바로 가입니다. 나 사료는 요거 뭐냐? 매수성 전투죠. 그 나당 전쟁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675년에 그 매수성 전투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야성 전투. 요건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보다는 훨씬 앞에 있겠죠. 동그라미 2번에 자,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에 임명했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스토리 잘 기억해 보세요.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고구려 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고구려 왕족 안승입니다. 이 안승을 신라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당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안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승을 보덕국왕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는 여러분들이 애울 필요가 없지만 요 사이에 스토리상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나당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백제멸망, 고구려 멸망의 배경이 되는 거니까 요건 당연히 가보다 앞이겠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정변도 당연히 이거보다 앞이고. 그렇죠? 동그라미 5번에 백강전투.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부운동이 막 일어나죠. 요 백제부운동을 바다 건너 왜가 이제 이걸 지원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유명한 백강전투예요. 자, 7번 문제는 지금까지 뭐 계속 나오던 문제 맞아요. 계속 나오던 문제가 맞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이 정도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90점 이상 초고득점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을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23번 문제. 보통 이제 근현대 쪽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번에는 이 전근대 쪽에서 좀 묵직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23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숙종시대를 알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숙종시대 이제 세 차례 뭐가 있었죠? 환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환국. 이제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제 정권교체죠. 경신왕국이 있고요. 요 경신왕국은 남인이 몰락하고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기상국이 있어요. 요건 이제 훗날이 경종이 되는 숙종이 이제 이 왕자를 이제 훗날이 경종이 되는 왕자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 왕자를 원자책봉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책봉, 이 세자책봉을 끝까지 반대하는 송시열을 사사하고 자, 이런 뭡니까? 이 서인 정권에서 이제 남인 정권으로 이제 바뀌는 게 바로 이 기상국이에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환국이 갑술왕국이죠.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자, 그다음 중전장씨가 희빈장씨로 강등되고 남인들이 싸그리 정계에서 축출된 사건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 한능검 준비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안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사료를 던져주고 순서나열을 냈어요. 좀 어렵죠, 솔직히. 그렇죠? 이걸 있잖아요.
23번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었잖아요. 이분들은 사극 드라마 보셔도 이해 쏙쏙쏙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극이 제일 많이 나온 동네가 여기잖아요. 자, 보세요. 이 가가 이게 여기는 이 경신왕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름이 핀 장막을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유학은요 원래 이제 궁궐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허정내 영의정이었던 이 남인 영수 허정내 집안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숙종이 이 유학을 허정내 집안 전체에다 그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갖다 줘라. 그랬는데 이제 내간이 와서 말하기를 벌써 가져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여기서 이제 확 빈정이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 허정내 조정 대신들이 허정내 집안 전체에 몰려간 그날 소위 이제 군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서인 쪽 인사들을 이 오군영의 대장급으로 발탁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남인 정권에 대해서 숙종이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숙종의 의중을 드러낸 인사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에 뿅 하고 날라든 게 영모상 고변입니다. 숙종의 외삼촌이었던 김석주가 영모를 고변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일어난 게 바로 이 경신왕국이에요. 이 가사료가 이게 경신왕국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사료가 이게 기상국이에요. 이때 이제 송시열 등이 원자 책봉을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숙종이 빡친 거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을 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인 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을 뭡니까? 서인에서 이제 남인한테 이제 넘겨준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황국인 기상국이에요. 나아가 이게 갑술왕국입니다. 한번 봐봐요. 왕비가 복이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왕비라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인현왕후를 말하는 거예요. 인현왕후. 사가로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으로 복위를 하고, 중전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장씨, 장옥정이 희빈으로 강등되는 장면이죠, 지금 이게.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서 이제 남인들이 싸그리 몰락하고 이제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100번 양보하자 이거야. 100번 양보해서 23번 문제는 보통의 어떤 우리 뭐 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 공시생들, 구급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린다.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우리 일반인들, 그냥 역사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자격증 차원에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23번 같은 문제가 어렵죠, 솔직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29번, 30번 이게 세트 문제인데 역사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가나다라 역사서는요, 다 전부 중요한 역사서, 우리 전근대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역사서들이에요. 근데 바트, 역사서 서문들을 다 던져줬잖아요. 이거 보통의 우리 그냥 뭐 자격증 응시하려고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유명한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입니다. 이게 삼국사기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뭐 같아요? 이게 자치통감에 의거했다 그러잖아요. 이 서거정의 동국통감 서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뭐 우리 서브노트나 뭐 우리 뭐 제가 옛날에 수능 강의 할 때나 지금 뭐 공무원 강의 할 때나 뭐 그다음 심지어 우리 뭐 한능검 그 기본서 있죠. 다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거. 그다음 이제 자,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의한 데서 나왔는데 무엇이 계야하겠는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국유사서문입니다. 삼국유사서문이에요.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이거.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짐작하시겠죠.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전부 이름 다 들어봤죠. 삼국사기 못 들어본 사람 어디 있어? 삼국유사 못 들어본 사람 어디 있어? 서거정의 동국통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유득공의 발해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근데 지금 그냥 책 이름 던져주고 문제를 낸 게 아니잖아.
어떻게 문제를 냈어요? 사료, 서문들, 역사서 서문들을 던져주고 문제를 냈잖아. 아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특히 수험생들이 고문에 약하거든.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순서 나열을 하라 그러면 뭐 당연히 삼국사기가 이제 고려 중기, 인종 때 얘가 제일 빠르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삼국유사, 요거 원간섭기 충렬왕 때니까 얘가 그 다음으로 가죠. 또 어디로 갑니까? 서거정의 동국통감, 나아가 성종 때죠. 15세기 후반이죠. 그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는 조선 후기 역사서잖아요. 그렇죠? 하는 김에 같이 30번 문제도 볼게요. 기억 맞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렇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니은은 뭐 잘못됐죠? 요거는요, 조선왕조실록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은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 맞죠? 삼국유사는 불교 사관입니다. 왜? 승려가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향가나 고대의 민간설화를 많이 수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문학사에서의 어떤 가치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 자, 요거 뭐 같아요? 이게 발해고가 아니라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알겠죠?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를 자주적 편년체 통사로 엮었다. 됐죠? 자,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31번부터가 이제 쭉 이제 근현대사 쪽인데, 근현대사 쪽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이번에는 근현대사 쪽에서 어려운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34번 문제. 이 주시경 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주시경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주시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뭐 푸셨을 텐데, 요거 좀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연구단체가 뭐 같아요? 이 국문동식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1896년에 이 독립신문사 안에 이제 설치된 그 국어연구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요 국문동식회의 중심인물이 주시경 선생인데, 독립신문이 이제 한글판과 영문판 있잖아요. 우린 지금 이제 구문법, 뭐 요럴 땐 띄워 쓰고, 요거 뭐 안 돼, 뭐 이럴 땐 뭐 쓰고, 우리 지금은 다 정리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철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생각해봐. 지금으로부터 이제 120년 전, 130년 전이에요. 국문이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한글판을 내는데 요거 뭐 띄워쓰기 어떻게 하고 철자법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뭡니까? 하나도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죠. 이거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주시경 선생이고, 그거 하려고 만든 게 이 국문동식회예요. 나중에 이걸 발전시킨 게 1907년에 학부 산하의 국문연구소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주시경 선생이죠. 이 주시경 선생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문연구소 하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국문연구소인데, 국문연구소 하면 우리는 1907년 학부 산하에 만들어진 건데, 이 주시경 선생하고 그 다음 이제 지석영 있죠. 지석영.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시경 선생이 아니라 주시경 선생 제자들 이야기죠. 이윤재, 한징, 이 주시경 선생 제자들 이야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건 뭐 배관 박은식이고. 동그라미 4번. 3인빌치? 우리 헐버트 아닙니까? 헐버트. 동그라미 4번에 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우리 조선학 운동 3인방 알잖아요. 정인보, 자, 그 다음에 문일평, 그 다음에 안재홍. 그렇죠? 그래서 34번 문제는, 저는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쉽게 맞았을 거예요. 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주시경을 단독 출제로 다룬 문제가
한 두 문제 있었거든. 뭐 기출문제집에 실려 있었으니까 봤겠죠. 근데 그 뭐 자격증 시험 차원에서 이걸 도전하시는 분들은 주시경 그렇게 깊게 공부했을까? 뭐 이름 정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0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는 이렇게 5문제로 꼽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뭐 쫙쫙쫙 빨리빨리 이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총평과 주요 문제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본 해설 들어갑니다.